내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업 철학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사업 철학을 어떻게 만드는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의 사업 철학은 병원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궁극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일 핵심 요소입니다. 즉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헌법 같은 거죠. 네, 국가의 헌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엄청난 혼란, 무질서, 다툼, 온갖 사건 사고, 비효율, 생산성 저하 등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병원 사업 철학에서는 뭘 담아야 되느냐? 내가 왜 병원 사업하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즉 내가 왜 존재하는가? 즉 존재 이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환자들의 고통 해결, 또 질병 치유, 또 사람들의 행복에 우리가 기여를 한다. 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뭐 사회 기여, 뭐 자선 등등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병원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유를 기술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느냐, 왜 진료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뭐 통증 완화, 뭐 또 치과 같으면 씹는 기능 회복, 또 아름다움 증진, 뭐 젊음의 회복, 신체 건강, 삶의 질 향상, 행복 증진 등등 여러 가지, 그 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는 목적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업의 개념이죠. 얼마 전에 최근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도 삼성 임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업의 개념. 업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네. 이런 말이 있죠. What business are you in? 응? 넌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사업 철학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철학을 공유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네, 그것은 뭐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 또 경영자, 진료에 임하는 의사, 또 직원, 간호사, 또 환자 고객, 지역사회 등등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병원의 사업 철학, 목적을 공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선 국가별 헌법 1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중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농공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네, 일본입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네. 근데 이러한 국가의 헌법이 없다면, 병원 조직의 철학이 없다면, 네,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갈등과 비효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 철학을 갖고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병원들의 낙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 만들면 됩니다. 네? 철학을 만들면 됩니다. 네. 제가 1992년에 예치과를 설립할 당시 예철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결과 예치과는 상당한 성장을 했고 브랜드 빌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철학을 만들고 이를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고 소통이 증대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확립이 되고 재무적 성과 또한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 철학의 구성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이제 고객 관계를 좀 우리가 기술할 필요가 있고 또 진료 기술적인 문제, 진료 서비스적인 문제, 또 직원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것, 또 의료계, 사회 등등 이 병원의 창립자 내지는 경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아주 차분하게 적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철학이 제일 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절차, 표준, 뭐 마지막에 이제 규정, 뭐 출퇴근, 뭐 등등 여러 가지 잘잘한 규정을 담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철학과 연결이 돼 있는 거다. 네. 뭐 마치 국가가 헌법이 있으면 헌법하에 법률을 만들고 법률이 있으면 뭐 그다음에 뭐 행정명령, 뭐 대통령령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 수준의 그 아주 작은 걸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헌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민 어느 누구나 위헌 소송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런 거대한 조직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자는 이러한 흐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은 뭐 말뜻 그대로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매일매일의 병원 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것, 살아 숨쉬는 것 그렇게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항상 철학, 야 내가 지금 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철학에 맞느냐, 혹시 철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죠. 즉 고객 관계라든지 뭐 진료 태도라든지 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뭐 치료비를 결정한다든지 뭐 인사정책이나 이런 모든 일들의 방향성과 지침을 바로 이 철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일을 하다 항상 혼란이나 의문이 생기면 철학으로 올라가서 이거 철학에 부합돼? 그럼 하는 거고 철학에 부합되지 않아? 그럼 안 하는 거고 또 두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또한 철학, 어떤 것이 철학에 더 가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결정도 쉽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